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최근 며칠간 미국 증시가 조금 조정받으면서 야, 이거 미국이 막 크게 빠지면 어떡하냐, 이제 우리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저녁 미국 증시 또 강하게 상승을 해줬고, 그 영향으로 오늘 우리나라도 오전에는 뜨거운 출발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는 기술주가 상승하며 나스닥이 사상 처음으로 2만 선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11월 CPI가 발표가 되었는데 월가 예상치에 부합한 2.7%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인플레이션 우려감 또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는 당연히 12월에 금리 인하 하겠군요, 다음 주에 하겠군요 라는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 영향으로 기술주가 상승 마감했다고 하네요. 그 중심에는 테슬라, 메타, 아마존, 알파벳이 있었습니다. 요 4개 전부 다 신고가를 써냈고, 알파벳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오늘 우리나라 또 양자암호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난밤 테슬라가 전날보다 약 6%나 급등하며 424.7달러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종전 최고가가 409달러였기 때문에 이를 한 번에 뛰어넘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써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만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의 다른 회사인 스페이스X의 가치도 상승해 3,500억 달러의 가치로 평가를 받았다고 하죠. 참고로 3,500억 달러면은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혹자는 야, 이게 맞냐 이렇게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머스크의 재산이 급증하면서 인류 사상 처음으로 개인 재산이 4천억 달러를 넘겼다, 이러한 소식도 등장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는 도대체 어떤 기분으로 세상을 살아갈까요? 지난번에 보니까 디아블로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부자인데도 게임을 하는 거 보면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돈이 많다는 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또 언젠가는 역사책 이름이 남을 사람이라는 거, 그 부분은 많이 부럽습니다. 다음입니다. 증시 전망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은 지금 투자 심리가 바닥을 통과하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증시가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중국 부양책 기대감과 금투세 폐지 등으로 연이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반등세가 지속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갈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댓글만 봐도 조금 줄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상승 요인이 없다, 이 부분은 다들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저평가니까 오른다, 이렇게 말하기는 뭔가 좀 짜치다 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갑자기 또 생각지도 못한 호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반등세가 지속된다면은 낙폭과대주 위주의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뭘 사야 되는가? 다올투자증권이 봤을 때는 기존 주도주였던 조선과 제약바이오, 이 두 개를 먼저 보자고 하고, 그리고 화장품, 미디어 교육, 호텔, 레저 등 소외받던 종목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B2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B2는 사람의 욕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B2가 늘어날수록 증시는 많이 올랐다는 증거이며, 또 그 댐이 무너진다, 이러한 경고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 반대는 어떨까요? B2가 역대급으로 줄고 있다는 의미는 동시에 증시가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기회장이 열릴 수 있다, 이러한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신용잔고 금액은 15조 7천억이라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 때인 2020년 8월 26일 이후로 4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올해 7월은 20조였는데 5개월 만에 5조가 날아갈 정도로 증시가 매우 안 좋고 투자 심리도 많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장이 열릴까요? 과연 지금이 기회일지 여러분들이 꼭 고민을 해보고,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를 조금 더 늘릴지 말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떠나간 사람들이 돌아오기는 쉽지 않겠죠. 한동안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이어가며 국장 탈출 행렬이 이어졌는데, 그 돈 그렇다면 어디 갔나? 은행에 넣었나 봤더니 그럴 리가 없겠죠. 다들 코인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 코인이 최근 들어 불장을 나타내면서 코인 시장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국내 5대 거래소의 최근 하루 거래 대금은 20.9조로 미국 대선 직전이었던 11월 4일과 비교하면 500%나 증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11일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거래 대금이 무려 15.7조 원이라고 하는데 한국거래소, 코스피랑 코스닥 합쳐서 16.5조였다 보니까 사실 업비트 말고 다른 거 다 합치면 이미 역전이 되었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코인이 그냥 우리나라 주식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또 많이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미국 대통령마저 코인을 인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단순 위험자산 여기에 투자하면 뭐 패가 망신한다 이러한 말로는 포장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자산이 된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중국 정부의 강도 높은 경기 부양책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중국 경기는 내수를 중심으로 빠르게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무려 14년 만에 통화정책을 바꿨다는 이야기도 나왔었죠. 이는 당연히 중국을 다시 봐야 되는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소비 관련주 그리고 또 중국 지수 ETF 요 두 개를 당연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진짜 중국이 일어나게 되면은 세계 공장이 중국 안에 있습니까? 화학, 철강, 그리고 특히 구리 여기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계속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국이 일어날 거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은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될 거는 화장품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지수 ETF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해볼 수도 있겠죠. 다음입니다. 금값의 고공행지 뭔가 오랫동안 많이 올라왔으니 왼쪽에 차트 보시면은 그냥 계속 올라왔습니다. 금가 이제는 좀 쉬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월가에서는 내년에도 오른다에 베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금값은 전쟁 리스크,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상승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귀금속 기업 헤레오스 메탈스 여기에 말을 보자면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뭐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달러 약세, 최근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지만 금리가 인하되면 달러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 약세가 기대가 되며 안전자산 선호 등 이런 것들 때문에 내년까지도 신고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국이 등장하는데요. 금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면서 이제 뭐 내수 진작되고 돈도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전망까지도 나타났다고 하네요. 자, 다만 이제 이걸 보시는 기리분들이 금에 투자하는 거를 뭐 그렇게 즐겨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래도 최소한 연 한 10% 이상은 뭐가 되지 않겠어?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금은 조금 안 맞다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은 정도는 뭐 10%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죠. 그러한 선택지도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차라리 그냥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을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하네요. 다음입니다. 보통 이쯤 되면은 배당에 대한 기사가 막 쏟아질 법도 하죠. 이제 12월 말이 다 왔습니다. 12월은 진짜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증시가 너무나 정신없어서 그런지 관련 소식이 딱히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예전에 정부가 깜깜이 배당을 없앤다는 소식을 봤던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깜깜이 배당은 이겁니다. 올해 12월 27일 이때까지 네가 뭐 삼성전자를 들고 있으면은 내년 2월에 얼마 배당 줄지 정해가지고 그 배당 줄게. 요걸 바로 깜깜이 배당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받기 위해서 연말에도 그 주식을 들고 있었지만 사실 이제 내년에 돼가지고 우리 올해 배당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저는 할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없애고자 배당을 얼마 줄지 정하고 난 다음 그리고 이제 그거를 들고 있을 사람은 들고 있게 그런 식으로 서순을 바꾸자 이러한 얘기가 나왔었죠.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 봤더니 정관을 바꿔서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관만 바꾸고 실제 배당 절차를 바꾸지 않은 기업이 70%나 된다고 하니까 참여율이 상당히 낮은 걸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거는 뭐 우리에게 절대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알고 투자하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우리나라도 배당도 든든하게 주고 1년에 4번 정도 나눠서 주는 그러한 회사가 많아졌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배당하면은 이제 밸류업이겠죠. 최근에 밸류업이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빠른 리밸런싱을 통해서 밸류업 가치를 다시 또 올린다고 합니다. 자, 오는 16일에 한국거래소에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리밸런싱에서는 편출은 없고 5개 종목을 추가 편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내년 6월 정기 변경 때는 밸류 공시를 하지 않은 기업들을 편출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예상되는 기업들을 넣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공시를 하지 않은 애들, 그 친구들은 빼고 100종목을 유지한다, 이러한 방침을 꺼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5개 누가 편입되는가 봤더니 일단은 은행과 통신주가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밸류업 지수가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KB금융, 그 다음에 통신주 이게 빠지면서 논란이 있었죠. 아니, 야, 지금 배당도 안 준 애들은 넣어놓고 얘네를 도대체 왜 뺀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마도 이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 때문에 최근 들어 통신주가 엄청 뜨겁기도 했었죠. 다만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특별 편입에 대한 관심은 적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추진 동력도 많이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여야가 필요성을 공감했었으니 꾸준히 추진된다면 국내 증시에 정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모든 게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정치 테마주를 하지 말자라고 말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제가 어떻게 법원에서 어떤 선고가 나올지 알 수 있을까요? 자, 빠르게 보자면은 오늘 12시쯤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그 다음에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 결론이 나왔는데 조국 대표가 결국 징역 2년형이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의원직을 잃고 곧 수감이 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또 불가능해서 아마도 향후 몇 년간은 관련주를 볼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는 기대감으로 15% 넘게 오르다가 혹시나 뭐 대박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리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서 20% 넘게, 그러니까 하루 변동이 30%가 넘은 거죠. 엄청난 변동세를 보이며 정치 테마주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가감없이 보여줬다고 합니다. 한편 또 이 와중에 그러면은 다른 대선 주자가 올라가나, 뭐 이런 기대감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대선 주자 관련주는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엄청나게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또 머스크입니다. 야, 이 사람은 안 끼는 곳이 없어요. 자, 일론 머스크가 X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비만 치료제를 제공하는 것보다 미국인들의 건강과 수명,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비만은 우리 몸에 꽤나 많은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현행법상 당뇨나 심장 질환 치료에 쓰는 비용을 부담하지만 체중 감량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보험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내 돈 내고 맞기는 쉽지 않은 약이라고 합니다. 물론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공공의료보험을 통해서 비만 치료제의 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 만약에 된다면 진짜 엄청난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이 소식에 더해서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SK팜테코가 글로벌 대형 제약사에 2조 원대 규모 비만 치료제 위탁 개발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더해지며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철도 파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철도 노조와 코레일의 협상이 완료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정상 운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저 길이 쓴 대구에 있다 보니까 체감하지는 못했으나 총 파업 기간 동안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어제도 열차 운행률이 평소 대비 60%까지 하락했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정상화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다음입니다. 대한항공 드디어 합병이 완료가 되는 소식입니다. 예전 코시국 때 그때 합병 소식이 나왔었는데 참 오래 걸렸네요. 이제 합병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 대한항공은 직원 수 2.7만 명, 항공기 238대를 보유한 초대형 항공사가 된다고 하는데요. 글로벌로 봤을 때 이제 여객 킬로미터 기준 11위가 되는 대형 항공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마일리지, 이거는 2년간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합치게 될지는 아직까지 미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쓸 거면 그냥 2년 내에 빠르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장래 가구 추계를 발표했습니다. 뭔가 서울이나 뭐 경기도는 흡성 대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언제나 그 자리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서울도 어쩔 수 없네요. 2039년 물론 많이 남긴 했지만 그때부터는 서울도 가구 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2044년까지 늘다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앞으로 가구 수 랭킹은 경기, 서울, 부산, 지금은 이 순서대로 가장 가구 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2052년에는
경기, 서울, 그리고 부산이 아니라 인천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구당 가구원 수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평균 2.26명이 한 가구에 살고 있는데 2052년쯤에는 1.81명으로 1인 가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때쯤 되면은 아마도 반려동물을 정말 많이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반려동물이 아니라 반려로봇도 키울 것 같은데 거기에도 세금을 매기는 그러한 세상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키움에서 KOSEF 미국 양자 컴퓨팅 ETF를 상장한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오늘 또 우리나라에서 양자암호 관련주가 급등하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비중입니다. 아이온큐가 25%가 차지한다고 하고 마벨 테크놀로지, 허니웰 인터내셔널이 8% 정도의 비중, 그리고 나머지는 엔비디아, IBM, 아마존 등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아이온큐는 최근 3개월간 5배 넘게 상승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도 최근 2배 정도 상승을 했던 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친구들이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ETF가 급등락을 할 수 있다는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 이제 양자 컴퓨팅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기업들은 리게팅 컴퓨팅이랑 퀀텀 컴퓨팅, 요 두 개의 기업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요 두 개는 제가 봤을 때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매우 적은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요 두 개의 기업이 더 폭등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전부터 계속 봤던 이야기죠. 커피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브라질, 베트남 등 커피 원두 생산지의 기후 여파로 국제 커피 원두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커피 전문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아라비카 원두 선물 가격이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고 올해만 80%나 급등했다고 하죠. 거기다가 글로벌 커피 거래업체인 볼카페는 내년에서 후내년 커피 생산량을 대폭 하향 조정하며 커피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러한 걱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카페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도 커피 가격을 올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1,000원에서 2,000원에 우리가 싸게 먹던 커피 가격이 당연히 곧 오르겠다라는 것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GPT가 잠시 먹통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잘 사용하신 분들은 먹통이 되면서 많이 난감해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도 개발자분들이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나 아마도 애플의 시리 때문에 이렇게 먹통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애플의 음성 비서 시리에 이 GPT 서비스가 탑재가 되면서 아이폰 이용자들의 유입이 급증했고,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다들 써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장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참고로 시리에 GPT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봤더니 이제 시리가 GPT로 완전 전환이 됐나? 그건 아니고 시리가 이용자의 질문에 챗GPT의 답변이 더 적합하다고 이용되면은 이용자의 허락을 받고 GPT의 답변을 제시하는 구조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몇 시야라고 하는데 뭐 GPT가 필요하진 않겠죠. 그때는 시리가 답을 해주고,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시리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GPT의 답변을 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홍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증시도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잘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도 계속 증시가 좋았으면 좋겠고, 내년 1월쯤에는 야, 우리가 12월 초에 그렇게 안 좋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